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끝나면 뭐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라든지 C라든지 C++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나면 "이거 끝나면 뭐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초를 공부한 뒤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라톤 코스는 굉장히 깁니다. 처음에 전체적인 길이를 모른다면 처음에 열심히 뛰다가 중간부터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인 코스를 보다 보면 어느 길은 오르막이고 어느 길은 내리막이고 어느 길은 직선으로 길게 이어져 있고 어느 길은 꾸부렁한 길도 보입니다. 이러한 코스를 인지하고 나면 어떤 구간에서는 힘을 절약해야겠다, 어떤 코스에서는 좀 달려도 되겠다라고 먼저 인지하고 실제로 코스를 달릴 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가고자 하는 길의 전체적인 느낌을 봐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은 사람마다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길도 달라서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었다고 해봅시다. 일단 데이터 분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라이브러리와 어떠한 프레임워크가 쓰이는지도 인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로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를 인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나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인지하고 공부 방향을 더 잘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언어를 조금 못하는 것 같으셔도 조건문, 반복문, 함수, 클래스 정도를 배우셨다면 곧바로 원하는 것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클래스를 굉장히 힘들게 오래 잡고 객체지향의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원하는 분야는 클래스를 그 정도까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도 있고요. 클래스 속성이나 그런 거 어디에 쓰이나 하고 대충 넘어갔더니 알고 보니 내가 하는 분야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숲을 어느 정도 본 것이 되는데요. 이 뒤에 다시 돌아와서 나무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조차 아주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공부하는데 숲을 모두 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숲을 잘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충 개발 분야의 숲을 보다 보니 이런 언어도 있구나, 저런 언어도 있구나 라고 느끼고 언어를 여러 개 공부하겠다고 여러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면 특정 언어가 필요했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초보자 단계에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이 그리고 싶어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연필로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 연필로는 사람을 못 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수채화를 배우면 될 것 같아서 수채화로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 역시나 수채화로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커로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 역시 마커로도 사람은 그릴 수 없는 것 같고, 유화로 사람 그리는 방법을 배웠는데 역시나 유화로도 사람을 잘 그릴 수 없는 것 같다라면서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겠다고 도구만 계속 여러 개 알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어떤 도구로도 그릴 수 있으며 사람을 그리는 과정은 도구를 배우는 과정과는 또 다른 과정입니다. 근데 사람을 그리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고 그 분야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피하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숲을 보았을 때도 이런 프레임워크도 있고 저런 프레임워크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텐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웹 개발이 가능해지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좋을까 검토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쓸데없이 여러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프레임워크가 1년 뒤에, 2년 뒤에도 존재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거치게 되는 과정이고 당연히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당연히 어떤 추가적인 지식이 습득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걸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내가 어제의 나보다 분명 나아졌는지? 그런 여러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과정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뿌리가 깊은 나무, 이후에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활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걸 굉장히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걸 모르고도 취업하고 개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숲을 굉장히 잘 보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찾고 해당 영역으로 빠르게 나아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서 여러 나무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 그냥 이러한 지식에 익숙해지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시고 여러 나무를 보는 과정 자체가 너무 의미 없게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그때는 이런 뿌리 깊은 나무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저치 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백준 온라인 저치 등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러한 백준 온라인 저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